네, 안녕하세요. 레올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4월 1일 오늘 월요일인데 만우절이네요. 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퇴근길 시황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4월의 첫 거래일이고 기분 좋게 상승으로 양대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때부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진전을 보인다.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25,400포인트 요 구간까지 해서 반등이 나오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봉 차트로 봐도 26,000에서 계속 걸리고 있고 요 구간에서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움직이는 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일봉 차트로 봐도 마찬가지죠.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자, 급락이 이렇게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1차 목표 반등치까지는 나왔다. 여기는 우리나라는 10월에 밀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부터 해가지고 예산안 편성이 이제 제대로 합의가 안 되면서 셧다운 나오고 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었죠.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다. 연일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 찍고 반등이 시작됐는데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반등이 시작됐다. 이때도 시황 올려드린 거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래서 진짜 미국은 한번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급락 조정이 한 번씩 나오면서 이렇게 대부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죠. 그냥 멋지게 그냥 쫙 뽑아버리죠. 이렇게 1차 목표치 26,100원이라고 했는데 26,100원까지 금방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두들겼는데 돌파 못한다. 돌파 못하면은 돌파할 자리를 저항을 돌파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급락이 한번 나오게 된다. 그래서 25,400포인트 정도까지만 잘 지켜주면 한 요 구간 되겠죠. 여기까지만 잘 지켜주게 되면은 시장은 강한 거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한번 좀 피곤하게 좀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피곤해할 수 있으니까 미국장은 여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미국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25,928포인트까지 이미 해놨고 오늘도 그렇게 나쁠 이유는 없겠죠. 왜냐면 선반영 됐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큰 강세가 나오면 좋고 그거 아니어도 강보합권 이상은 유지해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큰 강세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게 요 26,100포인트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 0.7% 정도 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크게 엄청난 강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약간 약보합보다는 좀 강한 강보합보다는 강한 죄송합니다. 강보합보다는 보합권보다는 조금 높은 한 100포인트만 올라가도 충분히 만족스럽겠죠. 26,0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이런 뉴스거리 좋아하잖아요. 그런 정도만 해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 강했다고 했죠. 예, 여기 7,500포인트에서 똑같이 밀렸는데 7,500포인트까지 와서 여기가 저항인데 여기를 돌파했다. 이탈한 다음에 3일 안에 회복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평선 21선도 지지를 잘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상승 동력을 만들고 있다. 위쪽으로 보면 한 7,800포인트 요 구간, 요 전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처까지는, 요 구간까지는. 그래서 이것도 얼마 안 남았죠, 사실은. 한 0. 이것도 0.7%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 돌파를 하려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가 돼야 된다. 이거를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돌파 시도가 나와도 해소가 안 되면은 돌파가 안 될 거예요.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좀 더 긍정적인 기류가 계속 흘러. 이거 하나 더 양보했어. 이거 하나 더 양보했어. 중국이 이제 거의 다 남은 것 같아. 하나 빼곤 다 양보한 것 같아. 이 정도만 나와도 돌파 시도에 대한 이번에 4월 안에 되는 거 아니야? 6월까지 안 밀리고 4월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확정은 못 짓지만 밀려야 6월, 빠르면 4월인데 4월에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식시장도 빨리 좋아지겠죠. 여러분들도 기분 좋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부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증시 오늘 기분이 좋았다. 그동안도 계속 말씀드린데 요거는 외우세요. 그냥 지난 10월에 급락이 나왔고 여기 개파락 떨어진 부분까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원바닥 그 다음에 반등 나왔고 투바닥 해서 요 구간 2130포인트는 웬만하면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차 목표치 여기 도달을 했고 1월 말에 도달했고 여기서는 더 가기 어렵습니다. 미중무역 전쟁이 해결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미국 다우지수 치면 26,100포인트 아까 보여드린 그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요 구간이. 그러니까 우리도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돌파를 못했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저항이 있는데 저항을 돌파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오지만 돌파를 못하면은 급락이 한번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2175포인트를 기존에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를 유지하면은 강한 거다. 미국 시장으로 치면은 25,400포인트랑 비슷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여기를 이탈했어요. 미국보다는 이제 그 시장 레벨이 낮은 거죠. 다우지수보다. 이탈을 했지만 적어도 최소한 지켜줘야 될 부분인 이제 2130포인트 여기는 지켜주고 있다. 두 번이나 지켜주고 여기서는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반등이 세게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잘해줬어요. 여기까지. 잘했어요. 21선 61선 이게 역전돼서 데드크로스가 나면은 이렇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제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지수에. 우리나라만 글로벌 증시 다 올라갈 때 우리나라만 밑에서 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빠르게 위로 올라타 준 게 그럼 21선이 이렇게 하락폭을 줄이고 다시 이제 꼬리 발아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요 분홍색이 21선입니다. 분홍색이. 네. 그리고 요 그 주황색이라고 해야겠죠. 주황색이 61선인데 여기를 이제 오늘 이쁘게 갭으로 이제 올라타서 돌파를 해줬다. 좋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거는 2175포인트 위쪽에 안착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횡보하는 것보단 이 위에서 횡보하는 게 좋다. 누가 봐도 그렇죠. 밑에서 여기서 시간 끄는 것보다는 요 위에서 요 구간에서 시간 끄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 구간에서 2175에서 뭐 2200, 뭐 34이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우리도 해결되면 바로 돌파해서 날아가겠네 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었는데 잘해줬다 말씀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은 10월 급락 이후에 뭐 꾸준하게 요 상승 추세 밴드를 만들면서 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상단에 부딪히니까 한번 급락이 나오죠. 근데 이슈도 있었다. 이날은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밥 안 먹고 헤어진 날이다. 그래서 우려감이 컸다.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단을 두드리는 거 좋지 않고 반등이 세게 나와 돌파를 해둬야 된다. 돌파 시도가 나왔죠. 돌파 시도 나왔는데 또 상단을 두드립니다. 이 추세 밴드에 상승 추세 밴드에 상단을 못 두들기고 나서 맞고 그냥 한번 밀린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710포인트대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날 그 지난주에 710포인트대를 구경했어요. 그죠? 714포인트. 여기서 다행히 저점 매수세가 나왔다. 사실 뭐 한번 힘들어서 뭐 710포인트 근처까지 가나 4포인트 차이니까 얼마나 밀리냐는 상관이 없었어요. 저점 매수가 나오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저점 매수가 이쁘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상승 이 반등 탄력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반등 탄력이 한 번 더 오늘 나왔다.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다시 730포인트 안쪽으로 회귀를 했다. 요게 의미 있는 거예요.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이제 다시 상단으로 붙어가야겠죠. 이제 다음에는 한 770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네요. 이대로 하면. 굉장히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상단에 올라왔을 때, 이 추세 밴드 상단에 왔을 때는 조금 코스닥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여드리면은 오늘 수급이 멋진 수급이 하나 나왔는데 뭐 코스피에서 엄청나게 큰 금액이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에요. 코스피 쪽을 보면은 외국인이 2,400억 뭐 이 정도야 뭐 들어올 수 있죠. 기관도 1,847억 그리고 연기금이 500억 들어왔어요. 이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코스피 주식만 보면은 그래 좀 뭐 매수할 만큼 매수는 했네. 근데 뭐 큰 금액은 아니네. 뭐 호들갑 떨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게 맞는 거예요. 호들갑 떨 만한 수급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수급 미쳤나 이렇게 생각한 게 선물이 7천 계약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오늘 선물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 이건 중요해요.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릴 때 파생 상품을 하방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서 끌어올리진 않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다 다시 꼬꾸라진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선물 옵션 포지션을 이건 단기적으로 끝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방 포지션을 가리키고 있거나 위로 못 올라가게 막고 있으면은 부담이 돼. 근데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 선물 7천 계약 이상 콜옵션 78억 거의 80억 가까이 매수, 풋옵션 일부 매수. 이거에 대한 해지 약간 건 것 뿐이지 위쪽을 풀어줘야 콜옵션 위에 막혀 있는 부분을 풀어주고 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위쪽 방향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외국인 수급이 그러니까 이거 거의 미친 거 아니야? 상방 포지션을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구축을 하지? 얘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번에 합의 보는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수급만 보면 하루로 끝나고 다시 내일 매도 나오고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좀 추세가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7천 계약 매수했으니까 내일 매도가 3천 계약 이상 매도 나오지 않는 이상 의미가 있어요. 3천 계약 넘게 매도가 나온다라면 의미가 좀 퇴색됩니다. 이거 선물을 외국인 선물은. 그러니까 내일 잘 보세요. 외국인 선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는 외국인 선물 내일 3천 계약 이상 파란색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 3천 계약 이하로만 나와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는 매수가 조금씩이라도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적어도 콜옵션 매도를 안 해야 돼요. 매도만 안 해도 오늘 잘해줬습니다. 풋옵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풋옵션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선물하고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상승이 가는데 해지는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풋옵션을 버리는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갈 수가 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돼요. 아니면 반대로 이제 옵션 선물을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콜을 매도하면서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뭐 그런 어려운 용어는 다 뺄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선물 대량 매수 아주 좋았고 옵션 콜옵션 매수 아주 좋았다. 풋옵션은 신경 쓰지 마라. 요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급은. 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슈된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 요 종목 같은 경우 급락이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 이슈를 제가 하나 올려드렸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공격적인 분들은 이제 하방 경직이 나오면은 이제 하락을 멈추면은 그때 조금 공략해 보실 수 있고 이제 보수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차라리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메디포스트나 이런 쪽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쪽보다는 그냥 저는 지금도 바이로메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건 개인 성향입니다, 여러분. 26만원대 오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린 26만원까지는 안 왔어요. 26만원대는 왔어요. 근데 요게 28만원 오늘 도전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저 전체적으로 코롱 티슈진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이제 조금 짓눌렀는데 반등 시도 나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저점 매수 때 나오는 것도 좋고 오히려 26만원 안 건드리고 28만원을 빠르게 회복해서 30만원 쪽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21선 기울기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빨리 올라타서 하락 낙폭 빠르게 내려가는 기울기를 만들지 않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금도 이 종목이 좋은 것 같아요. 바이로메드나 HLB나 다소 시켜드리진 않겠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강스텐 바이오텍이라던가 많죠. 그런 종목들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오롱 티슈를 공략할 바에는 이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 같은 경우도 유증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요 수급을 보시면 됩니다. 수급 보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 보시라고 있어요. 유상증자 제가 볼 때는 유상증자 악재가 아니다. 이거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 거지 이 기업이 적자 기업이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산소호흡기 좀 갖다 주세요 하는 형식의 자금 조달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호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영상 하나 남겨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스맥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말씀드렸죠. 로봇이 미래다에서 제가 메인에도 걸어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뭐 분석해드린 대로 여기 3,800원 쪽, 3,850원 쪽 여기까지는 그냥 가죠.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막 그어드렸잖아요. 막 엄청나게 지저분한데 이 위에서 놀던 종목이 이렇게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많아.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한 3,850원 요 구간까지 정도만이라도 올라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쵸?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설명드린 게 사이맥스 같은 경우, 스맥은 제가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뭐 계속 말씀드렸고,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로보시밀에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뭐 강력하게 뭐 상승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제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강력하게 상승했다가 잠깐 조정받았는데 오히려 기회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종목들 있죠. 저는 이렇게 테마주를 많이 하라고는 안 해요. 테마주는 뭐 한 종목에 5에서 10%? 5에서 10% 한 종목당 정도만 하시고, 이쪽에다가 포트 비중을 높게 잡으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테마주의 비중이 포트에 높으면은 하루는 돈을 크게 벌었다, 하루는 돈을 크게 잃었다. 이게 안정적이지 못해요, 내 계좌가.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바이로메드나 HLB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물론 바이오 종목이라서 그것도 변동성 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신약개발 쪽으로 임상, 삼상 요쪽 관련된 기업들은 임상이, 삼상이 정상적으로 잘만 마무리되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바이로메드나 뭐 HLB나 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강스텐바이오텍도 기대감이 높은 기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면 돼요. 제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라서 그 기업을 좋게 말씀드리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테마주는 적게 하고 좀 안정적으로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롱티슈진 저렇게 또 임상 중단하고 하니까 또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공부하실 만한 내용도 올려놨어요. 특히 아스트나 뭐 이런 쪽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의 뭐 기준을 잡아야 되는 부분도 올려놓고 했으니까 보시면서 이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너무 하나에만 올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에서는 시각을 넓혀서 뭐 아스트에다가 올려드는데 뭐 PER 보신다고 하면 PER도 보고 뭐 EPS도 보고 뭐 ROE도 보고 다 보는 거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나에만 집착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보고, 매매 타이밍은 차트 공부도 조금 하시고, 간단한 막 디테일하게 나눠도 차트 공부 조금만 하셔도 매매 타이밍, 이거 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여기는 가격이 높고 여기는 가격이 낮다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25,000원 높은 가격이고 22,500원은 낮은 가격이잖아요.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숫자 볼 수는 있잖아요. 25,000원보다 22,500원이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건 개념은 알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인드 정도는 구축을 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매매 기술 중에서 각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면, 기술적인 측면이나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측면, 기업의 기본적인 측면, 두 가지를 어느 정도는 조합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보고 이렇게 가기보다는.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성공 투자 확률이 높아져요. 제가 이제 약속드린 대로 교육 강좌를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마인드 특강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슈가 있던 티슈진하고 아스트는 다른 영상 보시고, 요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의 원칙 기준 세우는 부분 같은 경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강의 올려드리는 거 잘 보고 따라 하세요.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
그리고 알람,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가 나오면은 그때 심심하잖아요. 그때 댓글을 다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 나올 때 광고만 보지 마시고 댓글 달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퇴근길 시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퇴근길 시황 고정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